오늘 수업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부패의 맛 시리즈 중에 물을 거래하다 편을 같이 볼 건데요. 리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최대 사기꾼 하면 이견의 여지 없이 조이팔을 꼽잖아요. 5조 원이라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사기하면 조이팔 이렇게 이제 떠올리시는데,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기꾼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떠오르죠.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은 사기꾼의 이제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사기로 유명해진 데에는 바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슬레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음료 기업이, 그리고 다산이라는 브랜드로 글로벌 생수 시장의 12%를 장악하고 있는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마치 봉이 김선달식의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패의 맛 물을 거래하다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막대한 양의 먹는 샘물은 전부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가 생수를 사 먹는 데 쓰고 있는 비용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다큐입니다.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등 최초의 도시 문명들은 예외 없이 강 주변을 따라서 발전을 했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물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고, 물 없이는 생명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판 행동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물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물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은 2014년 4월 미국 미시간의 플린트시의 납 수돗물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플린트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납이랑 발암물질 등이 검출이 됐는데, 시민들은 수돗물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에서 수원지를 변경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그 납 수돗물 사건의 원인이었어요. 공업 용수로도 쓸 수 없는 납이 든 수돗물을 먹은 사람들은 여러 질병에 노출이 되었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커지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네슬레가 생수를 지원해 주면서 생수에 대한 안정성도 홍보를 하고 기업 이미지도 챙기게 돼요. 화면이 바뀌어서 프랑스의 먹는 샘물 브랜드죠. 페리에가 미국에 어떻게 진출하고 이제 자리를 잡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페리에는 청정한 느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이라는 이미지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1970년대에는 미국 생수 시장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네슬레가 페리에를 인수하게 되죠. 그렇게 된 이후에 잠깐의 정체기를 겪은 다음에 90년대부터는 먹는 샘물 시장에 코카콜라, 펩시코 같은 거대 기업이 뛰어들면서 시장이 수십조 원대의 시장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규모는 미국 영화 산업의 무려 3배가 넘는 시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커피보다 생수를 2배 더 많이 사 먹고요. 심지어 맥주보다는 10배를 더 많이 사 먹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매년 3,800억 리터의 생수를 사서 마셔요. 본질적으로 물은 공짜인데 그 물을 퍼올려서 병에 담아서 판매하면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되면 경쟁이 생기고 시장은 포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많은 샘물을 끌어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방법은 바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수원지를 고갈시키면 가능하다고 영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다큐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게, 우리나라에는 56개의 수원지가 있어요. 그 56개의 수원지에서 225개의 브랜드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수원지에서 나온 똑같은 물을 다른 병에 담아서 천차만별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죠. 같은 수원지에서 나온 물인데 최대 물의 가격은 60%가 더 비싸게 팔리는 생수도 있어요. 어쨌든 미국인들은 지금처럼 생수를 사 먹는 걸 멈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납수돗물이나 발암물질 수돗물, 그리고 좀비 화합물이 들어간 수돗물처럼 자극적인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기업들이 고급화 전략을 쓰면서 일반 생수의 몇 배에서 혹은 몇십 배 더 비싼 생수를 판매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세포의 소통을 도와주는 샘물도 나왔어요. 이름은 리독스라는 생수예요. 이 리독스를 마시면 세포가 분자에게 말을 걸어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준대요.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광고의 내용이에요. 세포가 분자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 리독스 생수 한 병의 가격은 무려 $40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의 북극 빙하에서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빙하수를 담은 생수가 있는데 이름은 스발바르디 생수예요. 이 스발바르디 생수의 한 병은 무려 $59에 팔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에비앙이 소박해 보일 지경인데 스발바르디 생수를 보면 제 생각에 병값이 한 $50 정도 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왠지 그 생수를 보고 있는 저조차도 병만 봐도 물이 훨씬 더 깨끗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다큐 후반부에 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에 마시고 버려버릴 생수를 사는데 우리는 1년에 $350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이면 수돗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수 회사들이 병에 담아서 팔고 있는 물은 그저 수돗물에 불과하다고요. 나이지리아의 네슬레 공장 옆에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생수 공장을 바로 옆에 두고 위험하고 먼 길을 건너서 강물을 길어오는 모습이 나와요. 강물을 길어 오는데 왕복해서 2시간 걸려서 사실 깨끗하지도 않은 강물이죠. 강물로 생활하고 씻고 마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나이지리아의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의 생수 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뒷맛이 남는 부패의 맛 물을 거래하다 편을 리뷰해봤습니다. 그럼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